금정산 남쪽 장군 습지. 산을 적시는 물길을 따라 생명들이 꿈틀댑니다. 깨끗한 계곡물에서만 산다는 가재입니다.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영역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두 녀석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도전장을 내밀었던 녀석이 뒷걸음치고 마네요. 본능에 충실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 물길을 따라 생명은 모이고 기대어 살아갑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 생명의 시작은 습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이기도 하고요. 물은 다양한 생명의 어떤 젖줄과 같아서요. 400만 인구의 부산을 품고 있는 금정산. 그 속엔 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산지 습지가 있습니다. 물을 머금은 땅 습지. 습지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광활한 갯벌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펼쳐지기도 하고 호수나 늪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물은 자신이 머문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습지는 생명의 땅이라고 하죠. 습지의 생명력은 산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지 습지를 일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도쿄의 북동쪽에 위치한 군마현은 면적의 3분의 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산지 습지인 오제 국립공원과 접해 있죠. 오제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제 습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오제 가하라로 가기 위해선 하토마치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자가용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이죠. 도쿄에서 3시간 30분을 달려 드디어 오제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1500m) 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한 오제 습지는 태고의 자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오제에 발을 딛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한데요. 혹시 발끝에 묻혀왔을지 모를 외부 세상의 티끌까지 닦고서야 오제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또 입구마다 센서를 달아서 등산객의 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개 등산은 오르막길로 시작하지만 오제 습지는 내리막길로 출발합니다.
산길이 지루해질 무렵 물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습지가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1500m 고원에 펼쳐진 광활한 습지 오제. 군마, 니가타 등 4개현과 맞닿아 있는 오제 습지는 2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인 일본 최대 고산 습지입니다. たまりやすいっていうのは見た通り尾瀬ヶ原は2000メートル級の山にこう覆われています。いわゆる盆地鍋のこう底みたいなところですから、山に降った雨が尾瀬ヶ原にこうあっちこっちがこう流れ込んでるわけですね。それで水が集まってくる。で川がもちろんある。で大雨が降ると川の水が氾濫します。もちろん湿原の方にも流れてきます。そういったことで湿原も潤ったり、あとは雪雨で湿原がこう潤っていくと、そういうところですね。はい。 원래 니코 국립공원에 속했지만 지난 2007년 오제 습지만으로 분할 독립했는데요. 오제는 일본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후지산이 주는 웅장함과는 또 다른 멋이 있죠. 富士山とはまた違うんですよね。どうかし富士山は本当に一般の人が富士山ってただ日本の自然とか山の好きな人はやっぱり必ず尾瀬です。そういう心の中の一つだと思います。秋だけじゃなくって春も冬も夏は何ですか、日光着付けになるしと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ので。 오제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합니다. 계절마다 장관을 연출하는 오제 습지의 매력은 일본의 동요에도 등장할 정도죠. 내ば思い出す遥かな尾瀬遠い空夏が来れば思い出す遥かな尾瀬遠い空そうだよね、そんなごめんなさい。だからね、尾瀬はね、春来ると今度は夏の景色も見たくなって、夏来ると今度は秋の景色も見たくなって、やっぱし1年に、ね、四季があるでしょ。だから何回も来たくなるのね。それでもうかれこれ私たちもう今70なんですけど、もう20年間尾瀬に通ってます。はい。 400여 개의 야트막한 연못과 늪이 있고 희귀한 습지식물이 가득한 오제 습지엔 연간 30만 명이 넘는 탐방객들이 찾습니다. 항상 촉촉한 습지의 특성상 사람의 발길은 치명적인데요. 그래서 오제에선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これいわゆる湿原を歩かないようにこの木道が敷いてあるんですけど、昭和40年代になってきてこれ敷いてきました。それ以前はなかったですね。こういう湿原を歩いてました。材質はカラマツという木なんですけど、でなぜカラマツがいいかというと水に強い、それと 水に強くてこの耐久性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カラマツを運んできてるんですけど、運ぶのはヘリコプターで運んできてます。 나무로 된 생태 통로는 습지 거의 대부분 지역에 깔려져 있는데요. 오제 전체를 보면 무려 65km에 달합니다. 처음 나무길을 만든 것은 습지에 빠지지 않도록 등산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등산객의 발걸음으로부터 습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제의 지층은 죽은 나무와 풀이 썩지 않고 쌓이면서 만들어진 이탄 토양입니다.
尾瀬の湿原は大体いわゆる泥炭っていう層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が大体5メーターから6メートルあるんですね。で大体年月にすれば8000年かかってその層ができたと言われてますね。年に大体1ミリ以下のその泥炭、寒いとこですから草が枯れないんですね。それが積もり積もってるのがそのいわゆる泥炭っていう土になれないんだけれど、土状になってる繊維状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れがいわゆる泥炭って言ってますけど。 8,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된 자연은 그대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じゃあこのね、この池のことは何ていうか分かりますか？池。分かりませんね。これは池塘と言います。池塘。これね、尾瀬でね、1800個ぐらい大小合わせてあります。大きいこう池とか小さい。なんか住んでるこの赤い葉っぱね、これは羊草という 과학 지식과 함께 습지의 중요성, 자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죠. 下がもう言ってたとなんかまずもし1センチ自分たちがここの中に沈めちゃったら元に戻すのに10年ぐらいかか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そういうのをなくさないためにはちゃんとあるのはいいなと思いました。 오제 공원에서 인공적인 건축물은 바닥에 놓인 나뭇길과 등산객을 위한 방문객 센터뿐입니다. 情報の提供ですよね。情報発信、例えば天気がどうだとか、今のお花は何が咲いてるとか、登山道はどうなってるとかって、そういうお客さんに、登山者の方に情報の提供するとこですね。 이곳에선 오제 습지 곳곳에 실시간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요. 1,500m가 넘는 고산지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 정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입산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尾瀬に入れる時期、冬は豪雪地帯でたくさん雪が降ります。4月の下旬あたりから10月いっぱいぐらいが尾瀬に入られる時期ですね。だいたい入山者の方は年間で32万とか34万とかぐらいなんですけど、ここの施設の利用者の方はだいたい12万から13万人、ここに見られますね。はい。 오제 습지 안에서 넓은 터는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좁은 나뭇길을 걸어온 등산객들은 그제야 피곤한 다리를 쉬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오제 안에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은 필수입니다. 今食べました。はい、美味しいですね。ここで食べると。持って帰るんです。自分らで持って帰ってまたここ入れて持って帰る。捨てる場所ないですか？捨てちゃダメなんですよ。尾瀬はもう自分のゴミは自分で持って帰るって約束で入ってくるんです。 실제로 오제 습지 안에는 쓰레기통이 아예 없습니다. 오제는 일본의 자연보호 운동의 출발지입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은 1972년 오제에서 시작되었죠. 자신의 키보다 한참 더 높은 지게를 메고 다니는 사람은 오제 공원의 지게꾼 보카상입니다. 보카는 일본의 옛 직업인데요. 걸어서 짐을 지고 운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제에선 아직 보카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산장에서의 필요한 물품들은 이렇게 매일 사람의 힘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들이 오제 습지의 핏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今年で17年やってるんですけど、だいた
体平均的な重さは大体70キロから80キロを背負ってそうですね、大体片道10キロ約10キロぐらいですかね、片道。最初は山小屋で働いてたんですけど、もともとはそれでもともと山とかが好きで山小屋に働き出し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山小屋忙しくてその頃で天気がもうすごい天気良くてもなかなか外出れなくてでそしたら毎日のようにその小屋の目の前をこの牧歌さんがこう通ってくんで、それを見てるうちにどうせ同じ山で仕事するなら外歩くような仕事がいいなと思って、なんですかね、大勢の自然の中毎日歩けるんで、だから本当になんですかね、恵まれた環境の中でなんか本当にいい仕事をさせてもらってるな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すかね。습지는 인간의 흔적에 쉽게 상처받는 약한 지형입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고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오제 습지. 인간의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오제를 가장 잘 보존된 산지 습지의 원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독특한 형태의 산지 습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괴속선을 타고 2시간, 다시 작은 배로 갈아타고 20여 분을 더 가면 작은 섬 장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통이 좋지 않아 조용하기만 하던 섬이 주목받게 된 것은 섬 정상에 위치한 습지가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혈세를 연구하신 분들이 장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습지센터로 중요하다, 습지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2004년도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습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장도 습지는 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산지 습지인데요. 크지 않은 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섬의 맨 꼭대기는 해발 273m에 불과하지만 습지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30여 분을) 올라가니 그제야 사방 시야가 트이는데요.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로 움푹 패인 분지 형태의 습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분지라 그랬어요. 여기 습지라 그래 안 하고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습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르고 분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외지인들이 목장을 하려고 이걸 이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목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샀습니다. 이제 산림청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보존을 하는 게 습지로 이제 형성이 됐죠. 장도 습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풍부한 물에 있습니다. 장도의 강수량은 평균 1100mm에 불과하지만 습지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작은 폭포마냥 쏟아져 흐릅니다. 그 희소성을 인정받아 2005년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죠.
45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습지 여기에다가 이 주위에다가 8개를 묻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 자연적으로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이게. 동네로 흘러가가지고 8개 모아가지고 동네 흘러가니까 동네에서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모래가 빵울빵울한데 저기서 물이 지하수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물은 개울이 되어 섬을 구석구석 흐리며 마을로 내려옵니다. 장도는 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여느 바닷가 마을처럼 주민들은 바다에 의지해 사는데요. 장도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는 70평생 물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없었다고 합니다. 타 동네는 이렇게 가뭄이 들면 이렇게 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고 이제 외지에서 이제 이 물도 갖다 보급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장도는 지금까지 그 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실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습지대라는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그 물이 항상 그냥 우리 주민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김과 미역을 길러 생활하는 섬 생활에서 담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었죠. 예. 이 조그만 섬에서 물이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또 그 해태를 자연적으로 바위에서 나온 해태를 많이 이제 매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민물이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이 이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예. 한 번도 마르지 않았다는 물길. 장도의 풍부한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습지를 이루는 이탄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굴르면은 여기도 굴르면 이제 물이 나와요. 굴르면. 그래 왜냐하면 여기가 이 습지가 특이한 거는 스펀지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면 우리가 짜면은 물이 흐르죠. 그래 왜냐하면 이 정도는 항시 여기 습지는 물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습지 자체가 이탄층에서. 실제로 장도 습지 2탄층은 두께가 최대 80cm에서 90cm로 다른 습지보다 서너 배가량 두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의 저장 능력과 정화 능력이 뛰어난 것은 당연하겠죠. 이 물이 이제 검은틱틱하잖아요. 이 전부 다 지금 저 까만 토양입니다. 토양 자체가. 여기 있는 토양은 빗물을 식혀서 잘 아래로 잘 안 내려갑니다. 보통은 비가 오면 이렇게 막 식혀서 이제 막 이렇게 그 하천이나 소 막 내려가는 그 황토물 생기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습지에서 우리가 이제 비가 온 후에는 그 황토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습지는 비교적 맑은 물이 내려갑니다. 보통 식물이 죽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만 기온이 낮고 물이 많은 습지에서는 식물이 죽은 뒤에도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연못 형태로 짙은 갈색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탄층입니다. 이탄층의 산성도는 pH 5.5에서 5.8 내외. 일반 담수에 비해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일반 식물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탄 토양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럴까요? 이탄 토양에는 거기 유기산이 많거든요. 유기산.
유기산이 많은데 그 유기산이 물속에 많이 녹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유기산이 많기 때문에 그 유기산이 이렇게 물속에 같이 있습니다. 이 물속에는 유기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풀들이 죽어서 이제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습지에서는 이제 유기물이 빨리 분해가 안 되고 천천히 분해되니까 상대적으로 유기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약한 정도의 산성 토양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소나무 이런 나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못 자랍니다. 토양이 산성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물의 저장 능력과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이탄층. 작은 섬이지만 잘 발달된 이탄층 덕분에 장도 주민들은 물 걱정이 없습니다. 이탄층의 놀라운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남 창녕 비봉리는 잦은 침수로 배수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난 2004년 태풍 매미로 침수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을 하던 중 놀라운 유물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확인 결과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8,000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생생한 모습. 습지가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생물이 많은, 그래서 좀 생물종 다양성 혹은 생태계의 보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유적에서 이 유적이 발굴됨으로 해서 이제 습지가 그런 생태학적인 면뿐만 아니고 고고학적, 역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유물을 혹은 유적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알게 된 유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 7천 전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으면서 해안선에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바닷물이 역류하곤 했죠. 바닷물의 끝자락이 닿는 곳이 바로 비봉리 일대. 옛날에는 이곳이 바닷가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흔적은 비봉리 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 폐총에서 발굴된 것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위쪽에는 수성태정층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조개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개들은 보면은 제첩,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사는 제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굴이라든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이쪽이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물의 추정 시기는 8,000년 전. 하지만 그 시간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생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일 아래층에서 발견된 나뭇배. 200년 된 소나무를 잘라 파내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뭇배입니다. 만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썩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 자체가 이게 그 평균 지하 수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에 잠겨 있는 땅인 거죠.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얘가 오랫동안 나무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육지에 이렇게 햇볕을 바로 받으면은 이게 오래 있으면은 다 사가버리는데 이 물 속에서 햇볕 없이 그냥 그대로 밀폐된 상태에서 진공 보관처럼 그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배가 잘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게 이제 또 폐각이 있기 때문에 중성화시킨 그런 덕도 있었을 것입니다. 8,000년 전 비복리가 해안 지역이었고 지형이 습지, 이탄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퍼즐은 풀립니다. 습지는 유물과 유적, 나아가 역사를 보존해주는 땅속 박물관입니다. 비복리 유적을 발굴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습지에 대한 이 개념이나 보존의 중요성,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유적을 발굴하게 됨으로 해서 습지 주변에는 많은 우리 역사 유적도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습지의 중요성이 유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나무나 유기물 유물들, 뼈나 이런 것들은 습지 속에 들어있으면 보존 기간이 오래됩니다. 아주 오래된 시간 동안 습지 안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 문화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습지가요. 제주는 화산섬으로 지표수가 풍부하지 않지만 크고 작은 습지가 많습니다. 람사리에 등록된 습지만도 4곳. 작은 습지까지 포함하면 가히 습지의 천국이라 불릴만 하죠. 특히 제주만의 특징을 가진 산지 습지도 많습니다. 한라산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기생 화산을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서귀포시 물령아리 오름은 전형적인 온대 산지 습지의 대표입니다. 삼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509m 오름 정상, 분화구에 형성된 습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령아리는 분화구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습지로 형성된 독특한 오름입니다. 네, 이런 물령아리와 같은 이제 산중호구 같은 경우에는 화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없는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화산섬이라는 특징만이 아니고 또 기후적으로 지금 난대 또는 아열대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식생의 특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육지부에는 없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습지식물들을 갖고 있는 또 이와 같은 곳들이 제주도의 산정화구 같은 물령아리 같은 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령아리 습지는 지하수의 유입 없이 빗물로만 형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습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자연습지보전법에 의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습지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그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고마리고요. 여기 열매가 이렇게 씨가 맺혀 있네요. 참 씨가 맺혀 있는 것. 물고추나물이라고 하는 습지에 사는 그런 식물이. 지금 이 고마리가 이 가에 이처럼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습지가 시작되고 있는 어떤 그 신호와 같은 이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풀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거는 다른 육지부에서는 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초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식물인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여기밖에 없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령아리가 어떤 이 보풀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령아리는 지난 2007년까지 습지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했는데요. 그 덕분에 생물종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오케이, 청개구리. 물령아리 오게 되면 청개구리가 살아. 참개구리? 물령아리 사면 참개구리. 참개구리. 나 방금 참개구리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랬구나. 해서 무령아리에 이곳에 살고 자 다음에 습지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의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지금 물량알이 오름은 천천히 육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습지 생태계의 순환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학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으로 올라오면 또 다른 제주 습지의 특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한 시에 뵙는 걸로 할까요? 하고 제가 금요일 아침에 가시나? 바로 제주만의 천연 원시림 곶자왈 습지입니다. 나무와 덩굴식물, 암석 등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 마치 정글 같은데요. 제주의 천연 원시림을 제주 방언으로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곶자왈에는 습지가 형성되기 힘들지만 조천 선흘리에는 특이하게도 곶자왈 습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동백동산 습지의 특징은 곶자왈, 내에 습지가 분포한다는 거. 그리고 곶자왈이라는 거는 투수성 지질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지하로 스며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곶자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습지가 형성됐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그 지질 지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북방 한계식물과 남방 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백 습지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동식물이 많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실처럼 보이시는 이런 식물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꽃이 져버렸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통발이라는 식물인데 식충 식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게 물 위에 침수해서 떠다니면서 줄기를 통해서 노란 꽃이 피어오는데 요 줄기에는 이렇게 까맣게 물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동백동산 습지 주변 나무 그늘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동북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선늘 동백동산에만 서식하는 식물이 있는데 제주 고사리 3이라는 양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과거 우리 양치 식물이 진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현재 그 양치 식물이 오기 전 단계, 시기적으로는 약 6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견된 지역은 없고 제주도에서도 일부 이 선늘 곶자왈 지역 내에서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이 많은 제주도지만 제주 고사리삼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식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동백습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마을 가까이에 위치했지만 습지와 사람이 잘 공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습지란 쓸모없는 땅이라는 인식으로 보존과 개발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 지난 2013년 5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기 내일 모레 또 회의했거든요. 체육관에. 그러니까 모레 이제 식사를 모레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주민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는 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전에는 주민들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불평불만이 있었고, 이거 뭐 예전엔 그런 말도 있었어요. 확 불질러 버린다고. 예, 뭐 안 되니까 불질러서 개간해서 농사 짓는다. 뭐 그런 말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그게 많이 달라졌죠. 인식 변화. 그게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선흘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태 관광 마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습지 보존을 넘어서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현명하게 이용해서 주민들이 살아가게끔 하라고 그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거를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이용해서 많은 주거나케나마 소득도 좀 올리고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습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산속에도 있습니다. 해운대를 안고 있는 장산은 부산의 지리산이라고 불릴 만큼 산세가 깊은데요. 대규모의 신시가지를 끼고 있어 사시사철 부산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곳이죠. 장산의 정상에 66,800제곱미터의 산지 습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습지로서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을까? 산지 습지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2탄층의 두께를 확인해 봤습니다. 눈으로 봐도 물기를 가득 머금었음을 알 수 있죠. 여기 정도 약 30cm 정도까지가 그 유기질토, 유기질토고 여기가 이제 제일 색깔이 까만 거지.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연해진단 말이야. 이 점토 광물들이 집적이 되어서 밑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형성이 됐고요. 또 이 지역의 지형을 보시면은 상당히 오목한 약간의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물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장산 습지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산지 습지로의 필수 조건은 갖췄지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의 유입이 관건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얼마나 잘 유입이 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여기 습지를 보시면은 주변에 길이 나와 있다든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수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서 물이 잘 보존이 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로와 배수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사람이 걷는 것은 편해졌지만 습지는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물은 배수로를 타고 계곡으로 흘러옵니다.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야. 장산 계곡은 폭포가 5개나 있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한데요. 생태계 변화의 척도가 됩니다. 그만큼 안에 있는 입가 유원의 양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어떤 생태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어류나 돌에 붙어 있는 부착 조류, 수서곤충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기전도도 같은 지표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습지 주변의 식생 변화도 눈에 띕니다. 습지의 육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훼손되는 그 어떤 양상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많이 파괴되었고요. 또 장사는 상당히 많은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습지가 많이 소실된 겁니다. 장사는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해운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이죠. 하지만 장산을 적시는 습지의 소중함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정산에 어둠이 내리자 밤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멧돼지 가족이군요. 무엇을 찾기라도 하는지 연신 땅을 헤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멧돼지들이 있던 장소로 가봤습니다. 작은 웅덩이엔 멧돼지의 목욕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물은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데 반드시 필요한데 산에 물이 아무 데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습지에 물이 있으니까 물 먹으러 와야 되죠. 금정산은 물이 풍부한 산으로 비교적 산지 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지화의 진통도 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생태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꼭 이제 보존이 돼야 될 그런 곳이죠. 특히 이제 이곳은 부산이라는 이제 대도시에 이제 인접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습지들이 대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자연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극히 귀한 상태인데 이곳은 그럼에도 보존이 잘 된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땅 습지.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산지 습지 속엔 엄청난 에너지가 흐릅니다. 자연과 생명을 품은 곳. 산지 습지는 산의 생명수입니다. 플러스 45마리가 그 알락거리 맞아요.